북한의 한 중소도시 평양에서 기차로 몇 시간 떨어진 조용한 마을. 이곳 장마당은 주민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2020년대 중반 코로나 팬데믹의 긴 봉쇄가 끝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국경은 여전히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다. 밀수 물건이 급감하면서 쌀 한 말 값은 하늘을 찌르고 기름 한 병을 사려면 며칠 동안 거래를 해야 했다. 국가 배급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이미 명목뿐이었고 주민들은 장마당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오후 늦게부터 시작되는 시장은 여성들의 세상이었다. 남자들은 공장이나 군대, 직장에 얽매여 있었고 가족의 생계는 어머니와 딸들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다. 여기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뿐만 아니라 소문과 정보를 교환했다. 중국 쪽에서 새 옷이 들어왔다던데. 당국 단속이 심해졌어. 조심해. 이런 속삭임이 시장의 공기를 채웠다. 때때로 외부 세계의 뉴스나 한국 드라마 소문이 돌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민주는 1992년생이었다. 고난의 행군 끝자락에서 태어나 배고픔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버지는 공장 기계에 팔이 끼어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혼자 민준과 여동생을 키워야 했다. 민준은 아직도 그 시절을 생생히 기억했다. 6살 겨울, 눈이 쌓인 길을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돌아오던 날. 손에 쥔 옥수수 한 줌을 내밀며 민준아, 이거 먹고 버텨. 엄마 내일 또 나갈게. 라고 하던 목소리. 어머니의 손은 얼어서 새빨갛게 트고 갈라져 있었고 민준은 그 손을 잡고 울었다. 어머니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버티자. 그날부터 민준은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물건 나르는 심부름꾼 역할이었다. 10살이 되자 어머니에게서 거래 기술을 배웠다. 값을 깎을 때는 눈빛으로 상대를 압도해. 그리고 항상 주의를 봐. 단속원이 올 수 있으니까. 어머니의 가르침은 민준의 삶의 기반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함을 외우며 충성 맹세를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번 돈으로 끓인 옥수수죽이 진짜 구원이었다. 민준은 어머니를 보며 다짐했다. 엄마, 내가 크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20살이 넘자 민준은 장마당의 베테랑 상인이 되었다. 그의 자리는 시장 한 구석,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였다. 겉으로는 중국산 비누와 양말, 옷가지를 팔았지만 진짜 수입원은 작고 얇은 USB 메모리였다. 그 안에 담긴 한국 드라마, 영화, K-파프 노래가 북한 주민들에게 금단의 열매였다. 당국은 이를 남조선 괴뢰 문화라 규정하고 철저히 단속했다. 잡히면 노동교화소나 공개 처형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위험을 무릅썼다. 이게 돈이 되고 사람들 꿈이 되니까. 그는 중국 국경 밀수꾼들과 연결되어 물건을 구했다. 어머니는 민준의 거래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어느 가을밤 민준이 늦게 돌아오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 위험한 물건 팔았지? 왜 그렇게 목숨 걸어?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너만 조심해. 엄마는 내가 있어서 산다. 내 아버지처럼 잃고 싶지 않아. 민준은 번 돈으로 어머니의 기침약을 사왔다. 어머니는 약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커서 엄마 먹여 살리네. 고마워, 아들아. 그날 민준은 어머니를 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 내가 꼭 좋은 세상으로 데려갈게. 혜리는 1989년생이었다. 어머니는 폐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지만 월급으로는 기름 한 방울 사기 어려웠다. 혜리는 17살 때부터 장마당에 나왔다. 동생이 있었다. 아직 11살 학교에 다니는 어린 남동생. 혜리는 매일 새벽 동생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다. 언니 다녀올게. 저녁에 빵 사올게.
동생은 졸린 눈을 비비며 웃었다. 언니, 조심해. 혜리는 과일과 약, 중국산 립스틱과 화장품을 팔았다. 흥정이 능숙했고 단속원이 오면 재빨리 자리를 접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혜린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린아, 동생 지켜. 장마당에서 살아남아. 엄마 미안해. 내게 이런 세상 물려줘서. 그 말은 혜린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USB가 있었다. 겨울 연가. 혜린은 그걸 보며 어머니와 함께 울었다. 드라마 속 서울의 눈 덮인 거리, 자유롭게 손잡고 걷는 연인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젠가 내가 바꿀 수 있을 거야. 그 후로 혜리는 외부 세계를 동경했다. 매일 동생에게 서울 가서 자유롭게 살자라고 속삭였다. 동생은 언니, 그게 가능해? 라고 물었고 혜리는 웃으며 가능해. 우리가 노력하면. 장마당은 해가 기울면서 한창 북적였다. 민준의 자리 앞에 혜린이 섰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목도리를 둘러 단속을 피했다. 그 물건 있어? 혜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주변을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의 불시착. 새로 들어온 거야. 북한 장교와 남한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혜린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이미 한국 드라마를 여러 편 본 적이 있었다. 거래는 순식간에 끝났다. 혜린은 USB를 속옷 안쪽에 넣고 사라졌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상한 끌림이 느껴졌다. 다음 날 저녁 혜린이 다시 왔다. 소리가 안 나와. 확인해 줄 수 있어. 민주는 그녀를 시장 뒤 폐창고로 데려갔다. 오래된 건물, 단속을 피해 사람들이 몰래 모이는 곳. 민준이 낡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자 화면에 드라마가 떴다. 혜리는 안도하며 웃었다. 민주는 그 웃음에 가슴이 뛰었다. 여기서 잠깐 볼까? 첫 장면만. 둘이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다. 남한 여주인공이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떨어지고 장교가 그녀를 지키는 장면. 혜린이 속삭였다. 저런 사랑이 진짜 있을까? 국경을 넘어서.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린은 손을 빼지 않았다. 창고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가렸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저녁이었다. 장마당이 파장된 후 폐창고에서 다시 만났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속에서 민주는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쌀 한 마를 구해 울며 돌아온 날 민준이 어머니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 손으로 민준의 등을 토닥여주던 따뜻함. 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동생 손을 잡고 혜린이 너 지켜줄 거야라고 했던 마지막 말. 어머니의 약한 미소. 그날 밤 혜린이 어머니 곁에서 밤새워 울던 기억. 둘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 울었다. 비가 그치자 민준이 혜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혜린은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처음으로 포옹했다. 서로의 체온이 전부였다. 민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 삶의 빛이야. 추운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밤 강가 숲을 뒤에서 몰래 만났다. 눈이 쌓인 길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민준이 혜린의 손을 잡았다. 너랑 있으니 추위가 안 느껴져. 혜린은 웃었다. 드라마처럼 손잡고 걷고 싶었어. 자유롭게. 그들은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주는 어머니의 최근 이야기를 했다. 엄마가 요즘 기침이 심해. 약 사오느라 돈이 많이 들어. 혜리는 동생 이야기를 했다.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와 언니, 오늘 배고파서 울었어라고 해서 가슴이 아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리는 동생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동생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왜 이렇게 늦어? 배고파. 혜리는 동생을 안고 울음을 삼켰다. 미안해.
언니가 맛있는 거 사올게. 동생은 혜린의 품에서 잠들었다. 혜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너를 위해 더 강해져야 해. 봄이 오자 꽃이 피었다. 장마당 한가운데서 몰래 눈인사를 주고받았다. 민준이 새 USB를 건넸다. 태양의 후예. 폐창고에서 함께 봤다. 군인과 의사의 키스 장면에서 민준이 혜린의 손을 꼭 잡았다. 너가 아프면 내가 지킬게. 혜린이 웃었다. 너가 군인처럼 강하면 좋겠어. 그날 처음으로 키스했다. 짧고 떨리는 입맞춤. 혜린은 집에 돌아와 동생에게 말했다. 언니 오늘 좋은 일 있었어. 동생은 뭔데? 말해줘. 라고 조르자 혜린은 웃기만 했다. 나중에. 지금은 비밀.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버려진 집에서 만났다. 도깨비를 보며 불멸의 사랑을 꿈꿨다. 혜린이 민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민준은 그녀를 안았다. 뜨거운 밤이었다. 서로의 숨소리가 전부였다. 땀이 배어 옷이 젖었다. 혜린은 민준의 귀에 속삭였다. 너 없으면 못 살아. 민준은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 우리 함께 탈북하자. 그날 그들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브로커 찾기, 돈 모으기, 가족 설득하기. 가을바람이 불었다. 산책로에서 잎을 발며 걸었다. 민준이 어머니 이야기를 더했다. 어머니가 최근에 시장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엄마가 민준아, 너만 믿는다라고 해서 미안했어. 혜리는 동생 이야기를 했다. 동생이 학교에서 언니처럼 장마당 안 갈래. 공부해서 나만 가서 살래라고 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둘은 서로를 안고 약속했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자. 가족도 데리고. 겨울이 다시 왔다. 단속이 심해졌다. 민준의 친구가 USB 거래로 잡혔다. 가족까지 연좌제로 교화소행. 어머니는 민준을 붙잡고 울었다. 제발 그만해. 너 잃으면 엄마 못 살아. 내 아버지처럼. 민준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 내가 엄마 좋은 데로 데려갈게. 혜린도 동생에게 말했다. 언니 곧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약속해. 동생은 언니, 요즘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혜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 없어. 언니 행복해. 봄이 다시 왔다. 압록강 물이 풀렸다. 브로커에게 모든 돈을 맡겼다. 출발 전날 민주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꼭 성공해서 데려올게. 어머니는 민준의 뺨을 쓰다듬었다. 너만 행복하면 돼. 조심해. 혜리는 동생의 뺨에 입 맞추고 편지를 베개 밑에 넣었다. 동생아, 언니 행복 찾으러 가. 나중에 꼭 만나자. 사랑해. 강가에 도착했다. 달이 밝았다. 브로커가 속삭였다. 지금 건너. 물살이 약해. 물에 들어섰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찼다. 손을 잡고 걸었다. 반대편이 가까워졌다. 갑자기 횃불이 밝혀졌다. 멈춰. 반역자들. 총소리가 울렸다. 민준이 혜린을 밀쳤다. 도망쳐. 중국 쪽으로. 혜린은 울며 달렸다. 민준의 비명이 들렸다. 그는 잡혔다. 혜린은 홀로 강을 건넜다. 중국 땅에 쓰러졌다. 브로커가 그녀를 숨겼다. 남한에 도착한 혜린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며 민준을 떠올렸다.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증언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장마당 세대는 국가보다 개인 행복을 선택했어요. 사랑과 꿈을 위해 목숨 걸었어요. 그녀는 매일 밤 민준을 기다렸다. 민준아, 살아있어야 해. 민준은 교화소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매일 중노동과 사상교육 고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혜린과 어머니를 생각하며 버텼다. 혜린아, 기다려. 엄마 미안해. 4년 후 석방되었다. 몸은 망가졌지만 마음은 강해졌다.
다시 탈북을 준비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브로커에게 속아 돈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성공했다.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남한 땅에서 그들은 재회했다.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민주는 혜린의 소식을 들었다. 혜린이 달려와 민준을 안았다. 살아있었구나. 민준아. 민준은 혜린의 눈물을 닦았다. 늦어서 미안해. 이제 영원히 함께. 둘은 손을 잡고 서울 거리를 걸었다. 자유롭게.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키스했다. 그 후 그들은 결혼했다. 아이를 낳았다. 민주는 어머니를, 혜린은 동생을 데려왔다. 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울었다. 민준아, 고마워. 내 덕에 자유를 봤어. 동생은 서울 하늘을 보며 웃었다. 언니, 여기 천국이야. 가족이 다시 모였다. 장마당에서 시작된 사랑은 국경과 체제를 넘어 영원히 이어졌다. 장마당 세대의 꿈은 그렇게 피어났다. 부모의 정과 연인의 사랑이 그들을 자유로 이끌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다. 더 이상 숨어 사랑하지 않아도 되었다. 북한의 그 마을 장마당은 여전히 주민들의 생존 터전이지만 민준과 혜린의 이야기는 탈북자들 사이에서 희망의 전설이 되었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